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NFC라는 기업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화장품 원료도 만들고 또 완제품 ODM 사업도 같이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2025년 2분기에 정말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매출이 16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0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도 또 바로 전 분기랑 비교해도요. 무려 48%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사실 작년 2분기에 첫 적자도 나고 특정 고객사 미수급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완벽하게 정상화된 걸 넘어서 외형이나 수익성이나 다 엄청 좋아진 거죠. 네네. 그 2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확실히 눈에 띄는 성과 맞습니다. 인상적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그 소재 사업 부분을 보면요. 제일 큰 고객사가 LG생활건강인데 최근에 LG생활건강 실적이 약간 주춤했잖아요. 그러면서 NFC 소재 매출도 상반기에는 좀 정체된 모습을 보였고요. LG생활건강이 또 중국 시장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인데 지금 중국 내수가 계속 안 좋으면 하반기에 NFC가 기대하는 막 대량 발주? 이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ODM 쪽도요. 상위 10개 고객사 비중이 70에서 80%나 된다면서요. 이거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근데 소재 사업은 이게 화장품의 진짜 기본이 되는 거라 기술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거래를 시작하면 10년 이상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바꾸기 어렵죠. NFC는 LG생활건강협력사가 10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관계가 아주 끈끈합니다. 특히 그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에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경쟁사보다 8배나 높은 40%까지 안정적으로 녹이는 기술. 이거 진짜 독보적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프리미엄 화장품에서 우리 제품 효과 좋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고요. ODM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클렌징 밤, 이 확실한 히트 상품이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크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소재 기술이 있으니까 제형 개발도 잘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거죠. 요즘 인기 많은 인디 브랜드들, 조선미녀나 셀리맥스 같은 곳들 성공 뒤에도 NFC가 있었고요. 덕분에 클렌징 밤 말고 다른 기초 제품으로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클렌징밤이 인상적인 건 저도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완제품 매출에서 한 20에서 2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이걸로 전체 매출을 다 끌고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어쩌면 다른 제품 팔려고 약간 미끼 상품처럼 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요즘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들 이게 언제까지 인기가 계속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워낙 빠르니까. 지금 공장 가동률이 한 60에서 65% 정도라는데 하반기에 물량이 더 늘어나면 괜찮을까요? 벌써 야근 얘기도 나오고 2교대 근무까지 생각한다는데 추가로 설비 투자를 하거나 사람을 더 뽑지 않고 생산량을 늘리다 보면 글쎄요, 품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ODM 사업 자체가 원래 소재 사업보다는 이익률이 좀 낮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고요. 생산 영역 걱정은 이 회사의 핵심 기술력을 보면 조금 안심이 되실 수도 있어요. 고함량 세라마이드 기술 말고요. 또 유효 성분을 모공보다 작게, 아주 작게 쪼개서 흡수율이랑 사용감 높이는 나노리 포종 기술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LG생활건강 고급 라인이나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 같은 데 쓰여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기술이에요. 클렌징 밤도 그냥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특허받은 고온 유동층 다중 충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생산 속도는 확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까지 잡은 거죠. 다른 회사가 하루에 5,000개 만들 때 여긴 1만 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효율성은 확실히 앞서는 거죠. 네, 기술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그 점은 인정해요. 근데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언제든 비슷한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특히 그 쓰라마이드 기술은 아까도 말했지만 LG생활건강이라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보여요. 그게 좀 불안 요소죠. 만약에 LG생활건강하고 관계가 좀 틀어진다거나 하면 회사 전체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 준비도 나름 착시하고 있어요. 규제가 풀리길 기다리면서 그 CBD, 칸나비디올 소재 연구도 계속 해왔고요. 요즘 또 비건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락토 PDRN처럼 식물성 천연 소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더라고요. 원래 PDRN 하면
연어 DNA에서 뽑아서 피부 재생 효과로 유명한데 이걸 식물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자라던 고체밤 제형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도 예전에는 중국 비중이 막 70% 이렇게 높았는데 이제는 북미 비중을 40%까지 늘렸어요. 다변화하는 거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도 받아서 동남아 시장 공략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ODM 쪽도 새로운 고객사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라 내년에는 수십억 원 정도 추가 매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래 먹거리라는 것들이요. 들어보면 대부분 아직은 좀 기대감 수준 아닌가 하는 인상이에요. CBD는 뭐 규제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거고 식물성 소재나 할랄 인증이 당장 막 큰 매출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신규 고객사 효과도 결국 내년 이야기잖아요. 당장 올 하반기에 물량이 늘어나려면서 구체적인 인력 충원 계획 같은 건 아직 없다고 하던데 너무 좀 긍정적인 전망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NFC는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소재와 ODM, 이 두 가지 축으로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ODM 사업은 이제 안정적인 성장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탄탄한 기술력에다가 인디 브랜드 성공이라는 좋은 흐름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네, 성장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 문제라든가 ODM 고객 편중 문제, 또 잠재적인 생산 능력의 한계, 그리고 규제 변화에 민감한 신사업 같은 풀어야 할 숙제나 위험 요인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하고 위험 관리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NFC가 지금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인디 브랜드와의 시너지나 클렌징밤 기술, 이걸 넘어서서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면서 다각화된 성장을 이루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요? 소재 사업과 ODM 사업, 각각이 안고 있는 내재된 위험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NFC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